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미니 컨퍼런스에 아주 35분 이상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아주 열띤 그런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예상 시간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약 3시간 가까이, 또 미국에 계신 분, 또 스위스에 계신 분도 이렇게 아주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주 자녀들 키우는데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4월 말에 또 제2회 미니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좀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채널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영재들이 높은 성취를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들이 높은 성취를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대학교 입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대학교 입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대학교 입학 이제 되면은 신문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탑 10을 결정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아주 재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탑 10, 10개 고등학교, 10개 고등학교 가장 많은 학생을 보낸 10개 고등학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영재고등학교가 5개가 끼었어요. 5개. 우리 영재고등학교가 전국에 사실은 영재고가 뭐 6개가 있고 8개인데요. 사실은 이제 먼저 생긴 게 과학영재학교가 이제 6개가 있고요. 과학예술영재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위까지 따지면 그런 것도 다 들어와 있는데요. 5개 학교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1위는 서울예술고등학교고요. 가장 많이 서울예술고등학교는 이제 예술계니까 특별하게 가장 많이 서울대학교에 보냈고요. 2위가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영재학교죠. 그 다음에 용인외대부고, 경기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 대원외고, 그 다음에 대전과학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이죠. 그 다음에 대구과학고, 그 다음에 선화예고. 10개 중에서 이 10개에 이제 뭐 겹치는 게 11개 학교, 10개 학교인데요. 이 10개 학교 중에서 예술계 학교 2개를 뺀다면 사실 8개 학교잖아요. 8개 학교인데 그 중에 5개 학교가 영재고가 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우수한 아이들이 서울대학교에 많이 진학을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영재 아이들이 높은 성취를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1차적인 높은 성취죠. 인생에 있어서 1차적인 높은 성취를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과연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자료들과 많은 그런 논문들을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학습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습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학습을 열심히 해요. 똑같이 1시간,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높은 성적을 얻고 어떤 학생은 높은 성적을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집중해서 한 그런 학습이 질적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학습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런데 높은 성취를 그런 획득하는 그런 그 우수한 영재들을 보면은 학습의 질,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고 집중하고 할 때 그 집중한 그런 시간의
질, 이 퀄리티가 정말로 높다는 거예요. 이 학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습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읽었으면 그 책 속의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그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학습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학습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학습을 했는데도 높은 성취를 얻어요. 근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긴 시간 동안 학습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높은 성취를 얻지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습의 질.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영재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엄마들이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그 아이들이 학습의 질이 보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능력은 출중해, 우수해요. 그런데 학습의 질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책을 읽어요. 무조건 요즘에 보면은 엄마들이 막 선행학습 많이 시켜요. 선행학습 시켜요. 자, 선행학습을 시키면 학습의 질이 보장이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3학년, 4학년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수학 문제를 막 풀어요. 풀면은 그 수학 문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학습의 질이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두 번째 능력은 추리 능력입니다. 추리 능력. 이 추리 능력은 지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능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법조인 시험 있잖아요. 리트라고 하는 이런 법조인 시험, 그러니까 로스쿨에 들어가는 법조인 시험이나, 그 다음에 MBA를 가는 그런 MBA 시험이나, 또 미국의 대학원에 들어가는 GRE 테스트나,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그런 시험들에 보면은요, 이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게 전부 다 들어있어요. 추리력. 그 사람이 과연 추리력이 얼마나 있느냐. 추리력에는 언어 추리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추리. 그 다음에 수 추리. 그 다음에 도형 추리. 이런 게 있어요. 도형을 보고 추리를 하는 것, 수를 보고 추리를 하는 것, 언어에서 추리를 하는 것입니다. 추리라는 게 뭐냐? 추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단서들을 보는 거죠. 단서들을 보고 그 단서를 기초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깨달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추리력.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런 걸 왜 배워야 되나? 수학 문제만 많이 풀면 되지.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수의 추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언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언어 공부. 여러분들 수학 능력 시험에 언어 영역 있잖아요. 언어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높은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높은 수준의 사고력. 이걸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차원적인 사고력 속에 추리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언어 추리, 수 추리, 수학에도 추리력이 필요해요. 도형 추리. 이 도형은요, 공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론 수학에도 도형이라는 게 있지만 이 도형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추리력. 이 추리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높은 어떤 성취를 보이는 높은 성취를 얻는, 이런 높은 성취를 얻는 그런 영재들에게 전부 다 보이는 그런 능력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능력은 뭐냐? 어떤 능력이냐? 세 번째 능력은요, 효율적인 의사결정력입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력, 그리고 판단력이에요. 효율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효율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많은 순간순간마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잘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이 공부의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과정이에요. 그런 의사결정 능력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재들이 훌륭한 인물이 됐을 때 그 인물이 뭐를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의사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의사결정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결정과 판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효율적인 의사결정력을 갖는 것이 바로 높은 성취를 보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능력들입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유럽의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유명한 과학자라든지 뭐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의사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결정력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결국엔 높은 보상과 높은 나에게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재들에게 중요한 그런 능력들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이러한 능력들을 잘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잘 키워줘야 돼.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학습의 질을 보장하도록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학습의 질을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학습의 질이 높은 수준의 질이 항상 보장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추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리력.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추리,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된 추리, 도형 추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학문의 기초. 이런 것이 낮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학문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적인 의사결정력입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력.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데 그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피드백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오늘 제가 신문을 보고 이런 정보를 봤어요. 그래서 2021 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고교별 순위 뭐 계속 많은데요. 30등까지 있는데 그냥 제가 10등까지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영재고가 5개 학교가 들어가 있다는 것 참 굉장히 새로운 그런 경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영재고에 보내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은 정말 누구나 희망하는 그런 희망사항들이죠.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니 컨퍼런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주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한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굉장히 아주 어떤 분이 제가 댓글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 미니 컨퍼런스 한 거를 좀 유튜브에 올려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이 거기에 많은 분들의 그 얼굴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그거를 그 유튜브에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그 미니 컨퍼런스에 꼭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다음 4월 말에 할 때 그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